메모리 회사들의 역대급 실적. 일단 어떤 기업의 매출은 레버뉴는 P 곱하기 Q예요. 프라이스 곱하기 퀀티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퀀티티, 판매량을 늘릴 수도 있지만 이 판매 가격이 올라가도 레버뉴가 올라가요. 이 판매 가격의 레버뉴가 디펜던트한 산업이 대표적으로 석유 산업이에요. 석유는 수요는 거의 일정하게 증가해요. 석유 수요는 뭐 크게 막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세계 대전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석유 수요는 올라가요. 대신에 석유의 가격이 요동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유사들은 이 석유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요동칩니다. 그 수익이. D램도 비슷해요. D램도 석유 산업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메모리도 어쨌든 그 퀀티티, 그 케이펙스 증설이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산업도 이 프라이스, D램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자, 낸드 플래시 봅시다. 낸드는 좀 덜 올랐어요. 자, SSD 여기 보면 25년 2쿼터에서 25년 3쿼터 사이에 얼마나 올랐냐예요. 2쿼터는 6월까지고 3쿼터는 9월까지죠. 3개월 동안 3D 낸드가 몇 프로 올랐어요? 8에서 13% 사이에요. 무려 10% 올랐어요. 3개월 동안. 낸드가 3개월 동안 10% 올랐습니다. 가격이. 10%? 얼마 안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 1년으로 보면 40% 오른 거고요. 그리고 이 D램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D램은 얼마나 올랐냐? 자,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지금 이 DDR5 16GB 가격이 빨간색이거든요. 9월 달에 6달러에서 지금 12달러가 넘어갔어요. 자그마치 이 한 달 반, 2달 정도 사이에 가격이 2배가 됐습니다. DRAM 가격이.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지금 뭐냐?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DDR4를 조기 단종시켰다 그랬어요. DDR4를 왜 조기 단종시켰냐? HBM 때문에 캐파가 없어가지고 DDR4를 조기 단종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DDR5 가격이에요. 이거는 DDR5가 지금 2달 새 가격이 2배가 됐는데 DDR4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단종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올해 D램 가격이 어떻게 됐냐를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리서치를 한 게 있습니다. 보면 자, 여기가 DDR5 자료죠. 여기가 DDR4 16기가 자료입니다. 밑에가 DDR5는 1년 동안 163%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2.6배가 됐어요. DDR4 16기가는 자그마치 1년 동안 67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8배 된 거예요. 8배. DDR4 16기가 D램 가격이 1년 동안 8배가 됐어요. 와, 이거 무슨 코인도 아니고 어떻게 램 가격이 이렇게 바뀌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샤오미, 화웨이 이런 데서도 핸드폰의 램 때문에 너무 가격이 비싸다고 난리가 났다 그럽니다. 난리가 났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쓰는 거는 지금 DDR5가 많고 DDR4는 얘는 거의 뭐 시장에서 퇴출되죠. 퇴출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제 점으로 가는 거고 이 DDR5 가격도 어쨌든 만만찮게 너무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미래에셋에서 낸 보고서인데 죄송합니다. 시티뱅크에서 낸 보고서인데 하이닉스의 내년도 실적 전망치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표가 있는데 얘를 딱 요약하면 자, 2026년 기준 매출 150조, 영업이익 85조. 야,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오버 에스티메이트 한 걸 수도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예요, 이거는. 어쨌든 시티뱅크는 영업이익 85조를 본다. 영업이익률은 자그마치 D램이 64%예요. 낸드가 32%입니다. 자, 그런데 D램과 낸드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3번을 봅시다. 전체 영업이익 85조 원 중에서 얼마가 D램에서 나와요? 75조 원이 D램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낸드가 잘 팔려도 D램의 가격과 D램의 수익성이 압도적입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D램이 훨씬 높고 그다음 판매 단가 자체가 훨씬 높기 때문에 D램과 낸드를 같이 하는 곳에서는 D램이 압도적으로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낸드는 D램과 달리 전 세계에 플레이어가 더 많죠. D램은 사실상 뭐 이제 3사 독점 체제잖아요. 3사 체제고 그나마 하나 껴줄 수 있는 게 CXMT 4사인데 낸드는 굉장히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이 수익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스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BG, 비트 그로스라는 건 전체 출하하는 비트량의 수고요. 비트의 변화고요. 플러스 20% 정도 각각. 그다음에 ASP는 Average Sales Price예요. 그 1바이트당 가격입니다. 1바이트당 가격은 40%가 또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26년 DS 매출 145조 원을 봅니다. 영업이익은 29조를 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의 26년 포캐스트는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예측한 것 같아요. 이 하이닉스는 굉장히 과감하게 예측한 것 같고 삼성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여기 보면 내년에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이 전사로 49조가 나올 거라고 여기는 예측이 돼 있는데 80조가 넘을 거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다 내년에 아주 역대급 실적이 기대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최근 메모리 쇼티지의 이유가 뭘까요? 왜 메모리가 쇼티지가 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여러분이 아까는 다 모두가 아는 주제, 이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주제. 물론 분야에 따라서는 알지만 반도체 하는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메모리 쇼티지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HBM의 이유도 있죠. HBM의 이유도 있는데 이거는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왜냐하면 HBM 때문에 왜 메모리 쇼티가 나냐면은 HBM은 같은 용량 대비 다이 크기가 훨씬 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다이 크기가 커요? 중간에 메모리가 있고 중간에 TSV 어레이가 있죠. 그다음에 요게 이 TSV 어레이가 먹는 면적 때문에 훨씬 더 다이 크기가 커요. 그거 오늘 할 얘기 아니에요. 자, 오늘 할 얘기는 뭐냐? 바로 오늘의 범인 생성형 AI예요. 생성형 AI 많이 들어봤죠? 기존의 데이터를 단순히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음악, 코드, 영상 등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생성형 AI가 그런 기술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T. GPT가 뭐의 약자예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예요. 네, 생성형 미리 학습된 트랜스포머예요. 트랜스포머는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트랜스포머라 그러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I에 넣어서 얘를 분류해주거나 뭐 예측하는 prediction 아니면 classification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사람이 한 것 같은 아니면은 가상의 뭔가를 생성해주는 AI가 생성형 AI입니다. 가장 초창기 시절 생성형 AI는 GAN이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그게 한 2016년 정도에 나왔는데 이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이라는 녀석이고 이거를 고안한 사람 이름이 특이해요. 성이 굿펠로우예요. 이안 굿펠로우라는 사람이 좋은 친구라는 사람이 이 GAN을 고안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한 작은 이미지 정도 생성하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어 처리 이거는 GAN은 이미지 쪽에서 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 처리 이런 텍스트를 처리하는 녀석 분야 우리가 NLP라는 분야가 나왔거든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이 만든 것 같은 텍스트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된 게 이런 트랜스포머나 아니면은 그런 생성형 AI예요. 어쨌든 생성형 AI는 그래서 처음에 뭐로 출발했어요? 텍스트로 출발했어요. 네, 텍스트가 가장 원초적인 생성형 AI예요. 왜냐하면은 만들기 쉽고 데이터가 작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뭘로 가죠? 이미지로 가고 음악으로 가고 급기야 뭐가 나와요? 영상이 나옵니다. 네, 구글에서 제미나이 기반 베이어2라는 그런 영상 제작 플랫폼을 소개를 하죠. 이제 집쟁이가 활동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AI로 만들어요. 자, 일단 바로 잡을 게 있는데 저는 이중 국적 아니고요. 미국 출신 아니에요. 미국에 살긴 했지만 미국 출신 아닙니다. 천국과 한국? 곧 천국으로 가라 이건가? 아무튼 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면 그러니까 생성으로 이 동영상을 만들면 뭐가 문제냐? 일단 동영상의 용량이 커요, 작아요? 동영상은 용량이 겁나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낸드 플래시의 수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시게이트 CEO예요. 시게이트 CEO고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저께 하신 말씀입니다. 구글은 베어 플랫폼 출시 이후 5개월 동안 2억 7,500만 개 이상의 동영상이 생성됐습니다. 1분짜리 AI 동영상은 1000단어짜리 텍스트 파일보다 용량이 최대 2만 배 크기 때문에 시게이트 하드 짱 이거예요. 네, 시게이트 알죠? 하드디스크 만드는 회사.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여러분께서 별 생각 없이 만든 동영상, 장난으로 만든 동영상들을 다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다? 겁나 크다. 뭐가 커요? 용량이 크다. 용량이 많이 필요해서 SSD가 많이 필요하니까 낸드를 이빠이 갖다 써야 된다가 이 시게이트 사장님의 CEO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낸드는 알겠어요. 낸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럼 D램은 왜 많이 필요할까요? 도대체 요거랑 요 영상을 만드는 거랑 D램이랑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네, 무슨 관련이 있을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좋아요가 적어서 지금 좀 슬퍼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려요. 네, 우리가 GPT라고를 대표되는 모델들을 우리가 GPT, 그 구글의 제미나이 아니면 페이스북의 라마 뭐 이런 애들을 아니면 그 오픈 AI 테슬라의 그록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전부 다 LLM이라 그래요. 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이라 그래요. 사실 이제 언어 모델은 아니죠. 이제 언어는 아니지만 그 언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냥 LLM이라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저장하려면 일단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낸드가 필요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D램은 왜 필요하냐? 네, D램은 왜 필요하냐면은 이 LLM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들어가냐? 이 토큰이라는 걸로 들어가요. 입력은 토큰으로 받습니다. 네. 그 모든 우리가 뭐 형태소를 분류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토큰은 약간 이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가장 작은 단위들로 이 글을 분류를 합니다. 이 토큰은 벡터예요, 벡터.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이라는 말을 법이라는 말이 아니라 글자를 벡터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정부라는 그런 거를 아니면은 된도 우리가 뭐 건립되다의 뭐 과거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벡터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벡터의 크기는 크겠죠. 뭐 128 차원이나 뭐 256차원을 저장합니다. 그게 토큰이에요. 그래서 이 LLM의 입력은 벡터들이에요. 벡터들. 이 토큰들, 즉 벡터들. 예를 들면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the라는 거는 요런 벡터로 받는 식이에요. 뭔지 알겠죠? 이게 토큰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가 왼쪽에 있으면 벡터가 해당되는 그 토큰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벡터예요, 벡터. 벡터들을 넣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긴 글을 넣으려면 입력되는 토큰의 수가 많아야겠어요, 적어야겠어요? 입력되는 토큰의 수가 긴 글을 넣으려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다 넣잖아요. 지금 여기는 토큰이 몇 개예요? 토큰이 아이디가 0부터 10까지 해서 지금 토큰은 11개잖아요. 토큰은 11개 넣잖아요. 근데 우리는 the, do, end of,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네, 엄청 긴 글을 넣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글을 넣기 위해서 모델들은 어떻게 진화하냐면은 이 토큰을 한 번에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입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요. 그래서 한 번에 입력되는 토큰의 수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컨텍스트 윈도우라 그래요. 네, 컨텍스트 윈도우. 그래서 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LLM이 개발이 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AI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비전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모델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모델들이 입력 디멘션이 정해져 있어요. 입력의 크기가 예를 들어 뭐 이미지 인식하는 그런 모델이면 딱 그 이미지가 뭐 1024 x 1024의 이미지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GPT에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입력의 크기를 무한히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무한히 키우면 성능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무한히 키우지 않고 컨텍스트 윈도우 내로 입력의 크기를 제한해 놓습니다. 이 컨텍스트 윈도우를 넘어가는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면 완전히 이상해져요, 답변이. 맞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모델들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GPT를 쓰면 이렇게 굉장히 이전 입력을 잘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소리를 막 하는데 이전 입력들을 까먹진 않아요, GPT가. 그 까먹지 않는 이유는 그 이전 입력이 컨텍스트 윈도우 내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 입력까지 다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GPT를 계속 쓰면 뭐라 그러죠? 입력할 수 있는 토큰 수가 초과됐다 그러죠. 그게 바로 이 입력이 컨텍스트 윈도우를 초과됐을 때 그런 말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first prompt, 그러니까 입력 처음 넣었어요. 다음 response가 나왔어요. 두 번째 넣었어요. 두 번째 response 받았어요. 근데 세 번째 response prompt가 딱 들어가는 순간 컨텍스트 윈도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prompt는 첫 번째 질문은 이 답변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컨텍스트 윈도우가 커야 사람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아실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실 필요 없는데 이 컨텍스트 윈도우의 크기는 숫자예요. 뭐 4096, 2048, 뭐 이런 식의 숫자예요. 초창기에는 막 256이랬어요. 그래서 컨텍스트 윈도우가 256이면 진짜 문장 한 두 개밖에 못 넣어요. 근데 이 컨텍스트 윈도우의 크기는 필요한 램과 선형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컨텍스트 윈도우의 크기가 256인 모델이 있고 컨텍스트 윈도우의 크기가 2048인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은 메모리는 얼마 필요해요? 메모리는 8배 필요해요. 이게 모델을 최적화하기에 따라서 이 리니어한 관계가 살짝 그 개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걸 잘못 만들면 쿼드레틱 해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쿼드레틱 해버리면 그러면 망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리니어 관계입니다, 대충. 그래가지고 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커지면 그거에 비례해서 필요한 램이 늘어나요. 그러면 도대체 이 컨텍스트 윈도우는 얼마나 커졌냐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GPT나 그 로컬에서 돌려본 분 있어요? 라마나 GPT를 GPT-2라도 돌려보신 분 옛날에. 일단 GPT-2만 가도 택도 없거든요. 택도 없어요. GPT-2만 가도. 자, GPT-3는 컨텍스트 윈도우가 4096이었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처음에 출시했을 때. 이거 늘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모델은 제가 말했다시피 한 모델로 컨텍스트 윈도우를 무한히 키워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더 늘어나도 돼요. 근데 어쨌든 출시했을 당시 이 정도였어요. 지금 얼마죠? 제미나이 프로. 제미나이 1.5는 컨텍스트 윈도우가 200만이에요. 네. 지금 이거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스케일. 로그예요, 로그. 컨텍스트 윈도우가 지금 이 GPT-3부터 제미나이까지 지금 로그 스케일도 아니에요. 잘 보면 이게 위로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의 쿼드레틱 스케일이에요. 죄송해요. 네. 지수함수, 지수.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인데 익스포넨셜이 리니어하지 않아요. 2의 x가 아니라 2의 x 제곱 요 따위로 생겼어요, 지금 그래프가. 그렇기 때문에 컨텍스트 윈도우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지금 2 밀리언이에요. 제미나이 같은 거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GPT가 돌릴 때 이 제미나이에서 컨텍스트 윈도우가 2 밀리언이 되면 이 GPT-3보다 몇 배가 더 필요하지? 계산이 안 되네. 4배. 4만 배가 더 필요하죠. 400배. 죄송해요. 400배가 더 필요해요. 400배. 500배. 그러니까 컨텍스트 윈도우가 지금 몇 년 사이에 500배가 증가한 거예요. 500배가 증가한다는 거는 램이 대충 500배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LLM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컨텍스트 윈도우를 2배 늘려가지고는 뭐 성능의 변화도 없어요. 똑같아요. 2배 늘려도. 그래서 이거를 늘리려면 진짜 10배씩 늘어나야 돼. 그래야 좀 그래야 뭐랄까 그 모델이 발전했다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체감상.
그리고 뭘 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네, 이거 하려면 데이터가 크잖아요. 네네, 데이터가 크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컨텍스트 윈도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영상을 만드는 AI를 들고 나왔어. 막 손 씻는 곰인형 이런 걸 들고 나왔어요. 그럼 너도 나도 해야 돼? 네, 네. 너도 나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쵸. 매우 매우 큰 컨텍스트 윈도우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멀티모달 AI. 그러니까 멀티모달 AI라는 거는 입력이 텍스트도 되고 여러 형식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그 AI거든요. 네. 이거를 쓰려면 매우 매우 큰 컨텍스트 윈도우가 필요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막 트럼프가 왕관 쓰고 춤추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내니까 거기에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 D램 가격이 개폭등을 한다. 네. D램 가격이 개폭등을 하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주가가 오르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첫 번째 꼭지입니다.